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도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악재로 부각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개인들의 힘으로 오르는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2%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죠.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증시,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지만 오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홍콩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동시효과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날 뉴욕 시장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전히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보게 되면 다우 지수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S&P 500도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는데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제일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일단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떻게든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면 산업재 쪽 섹터에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유럽 쪽에서도 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을 좀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뉴욕 증시를 좀 보게 되면 금융 섹터들이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산업재 쪽 섹터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다만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소폭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장중에는 낙폭이 좀 더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랫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들도 한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시장도 산업재 쪽 섹터의 키 맞추기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동시효과의 흐름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로 저 PBR 종목군들 쪽에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건데 오늘도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기술 관련주들 중에서도 PBR 기술주들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데 소외를 좀 받았었던 중소형 쪽으로도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고 순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런 분들도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네, 연결이 고르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시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악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들은 매수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개인들은 큰 폭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2046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 시장은 0.6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이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맨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이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좀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어디에서 끊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오늘도 이 산업재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한 번 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고점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일부는 좀 현금 챙겨놓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도 섹터였었죠.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소부장 쪽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어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컨텐츠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핀테크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점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뭐 매도를 해야 되는가? 뭐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매도 쪽보다는 오히려 어디에서 매수를 했는가 그 매수에 대한 위치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던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인데요. 좀 보수적인 부분들을 좀 잡긴 했었지만 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좀 상향 조정했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흐름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가까운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지 뭐 급등은 아닐 것 같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상승을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된다면 다른 산업재주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된다면 다른 쪽 섹터, 뭐 화학 쪽이라든가 철강 뭐 이런 쪽은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기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코스피 200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150, KRX 300 종목분들이 이제 편입이 되는 기업들이 있고 제외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많은 종목분들인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코스피 200 쪽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이 좀 눈에 들어와요. W게임즈하고 이러한 종목분들이 새로 좀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쪽 같은 경우는 다우데이터라든가 유진테크, ITM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새로 좀 편입이 될 수 있고 케어젠도 편입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2차 전지 쪽 섹터와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KRX 300도 이제 교체 종목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뭐 편입이 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SFA 반도체라든가 KH바텍, 테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요 교체가 새로 신규로 좀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급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몇몇 개들은
관심 종목으로 좀 등록을 해놓고 수급에 대한 변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편입 시기를 좀 조율하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차전지 쪽,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2차전지 쪽과 언택트 관련주들은 매물 소화가 좀 거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5G 쪽,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은 못 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업종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좀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것들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순환매적인 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2차전지 쪽과 IT 쪽 섹터, 소부장 쪽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뭐 소부장 섹터는 범위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광범위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2차전지 쪽도 종목의 수가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동아기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 대한 부각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한 2주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눌림목 포인트를 좀 잘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프로텍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가 이제 회복해 나가는 그런 단계예요.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이러한 종목군들 충분히 고점 돌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로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못 올랐어요. 못 올랐던 부분들이 이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너무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 사업과 디스플레이 쪽 사업 모두 다 좀 하고 있죠. 삼성에 아마 중요 장비들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상당히 좋을 거다. 턴어라운드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종목군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5만 원 안치도 5만 원 안착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240원 자리대가 5만 원대 초반이에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다시 5만 2천 원대까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5만 원 자리대를 241선 자리대를 안착해주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익치 상향 조정됐다라는 얘기는 이 IT 쪽 섹터에서는 호재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장비 섹터인데요. ICD예요. ICD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아마 올해 사상 최고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시장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내년에 성장폭이 더 크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저가 매수세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그럴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 캐런도키 쪽에 장비 공급 계약이 좀 나왔었어요. 이게 좀 이연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주가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고 공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중소형 쪽에 있어서의 신규 투자도 예정이 되어 있고 QD 쪽에 있어서의 30K 정도의 추가 투자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ICD 같은 경우는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 모두를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D도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선 부근대 자리 때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5월 28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같은 악재성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개인들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 어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 시장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주 좀 오르지 못했던 업종들, 은행 업종의 시장에서 크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다우존스 지수 2%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경기 부양책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감 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WTI는 간밤에 좀 쉬어갔습니다. 3%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달러 윗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이닉스 오늘 2% 이상 강세로 출발합니다. 시장 자체가 좀 강해 보이는데 이 삼성전자 단숨에 5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5만 900원대까지 올라갔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58% 이상 상승 나옵니다. 8만 3,500원대 오늘 좀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8% 하락세 나옵니다. 최근 시장에서 크게 올랐던 업종은 오늘 역시나 쉬어갑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빠지네요. 22만 5,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주 여전히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 가깝게 급등 나오면서 4만 3,7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종목이 좀 선전하는 가운데 LG화학은 1.7% 이상 다시 튑니다. 40만 원대 회복했네요. 40만 2,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36만 4,000원대.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최근 크게 올랐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오늘도 역시나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25만 7,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과 LG 생활건강은 계속해서 약보합권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강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강하네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0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5% 이상 상승하면서 728선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 켜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알테오젠은 오늘도 갑니다. 3%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현재 22만 6,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외인과 기관이 매도 폰차 나타냈지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한 리포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아주사의 제형 변형 플랫폼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이런 좀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셀트리 헬스케어 0.8% 상승 흐름 나옵니다. HLB도 마찬가지로 0.6% 상승하면서 10만 5,8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1% 가깝게 뜁니다. 8만 5,900원대 그리고 CGN 역시나 추세에 무너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0.87% 상승세 나오고 있고 11만 5,500원대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는 오늘도 빠집니다. 0.58% 이상 하락세 나오면서 20만 5,600원대 그리고 KMW 오늘 강하네요. 1.5% 이상 상승 나옵니다. 5G 대장 종목이죠. 오늘 6만 원대 회복하면서 오랜만에 6자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0.25% 강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강보합권에서 7만 9천원대까지 진입되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좀 개장 상황을 보고 왔는데 보니까 위원님께서 단타로 좀 노려볼 만한 알테오젠을 지난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총 수익률이 25%를 넘어가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역시 시장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 시장도 계속 5일선 타면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단타로 매매한다라는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쳤을 때에서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 패턴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가는 종목들 계속 가는 흐름들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 순환매들도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아침 시간에서는 제가 단타 종목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았을 때 그 자리가 깨었을 때서는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자리가 깨지 않고서는 급등이 나온 흐름들이 계속 유니온이라든지 히트로 관련주 쪽이었죠. 아니면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수익이 최근에 많이 났던 것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제 알테오젠 지난주 수요일 날 5월 20일 날에 이 저점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계속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움직였어요. 25% 아마 넘었을 겁니다. 아마 25%에서 27% 정도 올라갔을 텐데
어쨌든 바이오주들도 뭐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급락보다는 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익을 뭐 챙겨주시는 전략을 잘 챙겨가시면 되고, 다만 고점에서 샀을 때에서 흔들릴 때에서 손절 전략만 잘 세우시면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들에서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자, T플렉스인데요. 자, T플렉스 매수 가능할까요?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T플렉스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매 시그널 이 시간에서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5월 8일 날인가요? 5월 11일 날이구나. 5월 11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매매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4,400원이 끼이지 않으면 공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하도 급등을 하니까 이거 다음으로 세녹스라든지 T플렉스를 그날 5월 11일 날에 이런 종목도 같이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데, 5월 11일 날 공략했다면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 오늘에서 이거를 매수 가능할까요? 물어보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은 손절 라인을 어제 종가인 3,755원을 손절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두기에는 지금 11% 급등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너무 커요. 지금 11%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서 공략한다 그러면 공략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타는 그 어떠한 경우도 단타는 다 되는데, 대신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짧게. 그래서 지금 오늘 꼬리 저점, 그러니까 분 차트로 보게 되면 5분 차트로 봤을 때 오늘 꼬리 저점이 좀 전에 지금 분봉의 저가니까 4,035원을 두고 여기 손절을 두고 공략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공략했을 때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손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손절선을 4,035원을 두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때 유니온을 공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을 때에서 세녹스라든지 T플렉스를 이런 위치에서 공략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지금 T플렉스가 저렇게 움직이게 되면 세노텍 같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S맥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히토류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보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T플렉스는 4,035원 손절 잡고 히토류 관련주 일단 짝짓기 매매 순환매로 계속 강세로 올려주고 있으니까 뭐 매매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은요,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 자, 한국항공우주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요건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까 좀 전에 봤었던 T플렉스처럼 뭐 급등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제 장대항공에 거래가 좀 실리면서, 그래서 지금 박스권 이제 여기를 박스권 내지는 이제 N자형 패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N자형 목표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 바닥주예요. 그래서 차트가 바닥 번역에 있고, 시가총액도 작지도 않죠. 2조 5천억짜리 종목이고, 실적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항공우주 많이 올라갔을 때에서 많은 사람들이 2015년도, 16년도에 많이 물어봤었어요. 제가 그때 답변을 해드릴 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을 거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뭐 조정은 1년, 2년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1년, 2년이 아니고요. 1년, 2년, 3년, 4년. 저는 한 1, 2년 정도 받을 줄 알았더니 4년, 5년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째 받고 있는, 그러니까 조정을 5년째 받고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벌써 다 던졌거나 아니면 벌써 포기를 했겠죠. 물려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이야말로 이제 실적들도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뭐 사업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T-50 전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헬기라든지 뭐 훈련기라든지 무인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항공 사업 부분들, 뭐 기체 부분 아니면은 뭐 항공기 부품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항공기 정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적들은 점점 좀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국방 산업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수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여기저기 이제 국방 뉴스라든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접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종목들은 잘 움직임이 없어요. 테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쪽 테마를 공략해서 빠른 수익을 내는 것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시가총액도 크고 이제 회사도 점점 수익이 증대해야 되는 부분을 본다라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3만 원, 32,000원 당연히 갈 거고요. 4만 원, 5만 원도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략이 가능하시고요. 손절 라인을 굳이 잡는다 그러면은 좀 깊게 잡으시라는 거죠. 23,000원 정도 잡고 지금처럼 눌릴 때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청자 질문 세 번째인데요. TBH 글로벌이라는 종목이에요. TBH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거 이제
매도를 잡으려고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나셨나 봐요. 자, 최근에 이제 의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것도 의류 관련주죠. 그래서 패션 사업 영위업체, 뭐 캐주얼 브랜드, 뭐 베이직 하우스,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마인드 브릿지, 아니면 여성 의류 쪽에서 이제 주시 주디라는 이제 그런 의류 잡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얘도 차트가 바닥에서 최근에 인디에프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류 관련주들, 뭐 코데즈 컴바인, 아니면은 코데즈 컴바인, 뭐 남영 비비안 의류 관련주들이 최근에 바닥에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좀 움직임이 좀 바닥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 굉장히 바닥이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거래가 실려서 저쪽이 움직이니까 한번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를 보유는 가능합니다. 보유는 가능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익절짜리라 그러죠.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익절짜리를 잡는다라 그러면은 2,090원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익절짜리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 만약에 깨지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거의 꼬리 저점인데 깨지게 되면 최근 급등에 따른 N자형 목표치에 따른 조정이 나오게 되고요. 깨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양음량으로 치면서 계속 위쪽으로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T플렉스 같은 경우도 계속 조정을 받을 것처럼 했지만 튀고, 그러니까 결국은 깨질 않으니까 튀죠. 이때 5월 11일 날 말씀을 드릴 때에서도 T플렉스 여기가 이제 4,400원, T플렉스 5월 11일, 여기네요, 여기서 2,400원 라인, 요 정도 라인. 그 유니온 같은 경우가 4,400원, 딱 비슷한 자리인데, 유니온도 움직이기 전에, 그러니까 요런 저점 라인들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를 하면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TH 글로벌 같은 경우도 요 자리가 깨지면 그때선 차익 실현을 노리시고, 안 깨지면 그냥 보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줄 때에서는 종목들이 지금 특히 개별주들이 지금 튀는 종목들 많이 튀거든요. 오늘도 보기에는 급등주 검색기 아까 전에 KM제약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있다가 오랜만에 거래가 시면서 튀는 패턴들, 이런 식들의 있는 종목들이 계속 치우가는 흐름들이 최근에 많이 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TH 글로벌 같은 경우도 깨지지만 않으면 보유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다 강했던 패턴이에요. 보게 되면은 TH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T플렉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한 패턴이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어제 강했던 패턴인데, 단타는 다 가능은 합니다. 손절 라인을 이제 짧게 잡을 것이냐, 깊게 잡을 것이냐, 이제 위험한 패턴이냐, 초보자들한테는 좀 안전한 패턴이냐, 이 정도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세 종목 중에서 이제 초보자들한테 안정적이면서도 목표치가 좀 괜찮은 종목은 항공우주가 요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T플렉스 패턴인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굉장히 좀 짧게 잡으면서, 그러니까 손절을 각오를 하시면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오히려 항공우주가 요게 이제 초보자한테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BH 글로벌 요 정도. 그래서 지금 항공우주를 빼고는 나머지 두 개의 패턴은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손절 라인이 굉장히 급하게 잡아야 되는 패턴이라서 손절이 되고 터치가 되고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절은 됐는데 그 다음날에 하루 이틀 뒤에 튀어버리는, 그래서 손절을 돼서 손실을 확정하고 던졌는데 그 다음날에 급등하는, 그래서 그런 아쉬운 패턴들을 많이 남길 수 있지만 항공우주는 초보자들한테 공략하기 좋고, 제가 손절 라인을 23,000원을 깊게 잡은 것도 웬만해서는 이거는 내려오면은 밑으로 꺼지거나 큰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 흔들렸다가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괜찮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수급 매매가 아니라면 저는 항공우주가 초보자들한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뭐 시장 뭐 잘 그렇게 종목들이 어제 빠졌던 부분들이 올라가지고 있으니까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잘 손절 라인 잘 잡고 잘 하시고요. 저는 좀 이따가 10시 방송인 실전 매매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초보자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바닥주들이죠. 그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을 좀 물어보셨어요. 삼성중공업을 좀 물어보셨는데,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어제 한 차례의 급등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요 며칠 쉬었다가, 이렇게 쉬어줬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더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직까진 단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대의 목표치가 일정 부분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오늘 사서 짧게 뭐 승부를 내겠다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스윙관적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4,800원 부근 라인 때부터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중 저가가 4,820원이었는데요. 이 부근 자리대에서부터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짧게 좀 보게 된다라면 한 6,000원대, 5,500원대, 121선 자리대 근처인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제 상승을 하고 좀 밀렸던 부분들이 갭자리대를 일단 메웠었어요. 이 갭자리를 메우는 그런 수순을 밟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수주 거래를 하실 때는 아까 장전시황 그 체크포인트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남선알미늄이에요. 남선알미늄이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고 있어요. 뭐 인맥주로 좀 엮여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단기적으로 좀 봐도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장기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 뭐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정고점에 있어서의 매물 저항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오히려 따라 들어가려면은 차라리 정고점을 갭으로 넘어서는 혹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차라리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 조정을 받을 때 한 6,4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의 자리를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예요. LG전자. 사랑하는 LG전자인데 오늘 들어가도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되겠지요. 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의 목표치로 갈 거고 얼마만큼의 리스크 관리 자체 어디로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선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월봉 차트도 그다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를 한다라면 한 번에 매수라는 것보다 여러 번 좀 나눠서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좀 눌러주는 자리대예요. 58,000원 언저리대, 그 자리대 1차 매수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한 56,000원 자리대, 요 정도 때 한 두 번 정도를 좀 매수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한 65,000원 언저리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아직까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를 못했어요.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 중인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 추세대를 벗기고 난 이후에 이 벗겨내고 났을 때 그때 이제 비추세 구간으로 좀 들어갔을 때 방향성이 좀 접어들 때 그때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종목은 일단 KB 금융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일단 장기 관점으로 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런 부분들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부분들은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뭐 단편적으로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고, 저도 이제 조선 업종 그리고 금융, 뭐 보험, 은행 관련주들, 증권 관련주들은 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보신다면 차트가 지금 뭐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를 조금만 당겨놓고 보셔도 추세 하락 국면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다. 뭐 경제 확장기 그런 관점에서는 좀 접근이 이런 종목들이 섹터군들이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면 일단 상단 121선 정도 보시고 저자를 부딪히면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자리를 좀 뚫어주려는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아무그린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15,100원에 이제 10% 보유 중이시고 전망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추세 상승을 어느 정도 이어왔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조금 안타깝게도 이제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자리에서 조금 들어가신 건데, 일단 지금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하단 이게 6,500원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거의 이미 2배 이상 올라오고 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가능하나 지금은 좀 기계적으로 대응할 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21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오늘도 21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저 자리가 이탈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부문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 지금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세는 받을 수 있으나 지금은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일단 상보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급등 중인데 매도 시그널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탄소나노 튜브 관련해서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금일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차트도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고 지금 상승 중인데, 오늘 자리는 분 차트로 이제 1,250원 자리 정도를 잘 지지해주면 일단 그 선에서 보유 가능하시고 충분히 오늘 상한가도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승 중에는 비중을 기계적으로 좀 축소해가면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은 이게 1,500원 정도 내일 정도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모습이 상당히 좀 부딪히면서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 고점 자리를 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1,250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시되 이제 1,500원 정도 보시고, 다만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서 그냥 들고 계시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김광만 전문위원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이 좀 강하게 힘 받으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시그널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세 가지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보잉과 로키드 마틴 1차 협력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페이스 X 그 유인 우주선에 이제 원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 그 우주항공 관련 테마가 좀 급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스페이스 X라는 그 유인 우주선이 곧 발사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스페이스 X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그 발사 연기가 되었어요. 토요일 날로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그 이슈에 이제 좀 반응을 해서 그 부침이 좀 겪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상에 따라서 이게 연기된 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쪽으로 좀 오늘 같이 이제 물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이제 상승이 가능해 보일 것으로 또 보여져요. 하지만 저는 그 토요일 날 그 스페이스 X가 성공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므로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 주시고요. 오늘이나 내일 이제 상승을 할 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즈입니다.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그 히터류 관련주라고 다 아실 겁니다. 일단 히터류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미중 무역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이 히터류 관련주들이 매우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제 매도 시그널을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늘 되게 좀 중요한 이슈가 좀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 전인대에서 오늘 홍콩 보안법을 처리할 그런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를 계속 꾸준히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홍콩 보안법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미국도 이제 강대강 상황으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따라서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제 홍콩이나 그 중국 관료들 기업 그 자산을 이제 동결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거래를 좀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강수를 둘 가능성이 좀 커요. 따라서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강대강이 좀 지속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매매 트레이딩 매수 시그널을 드렸거든요. 그때 이후에 한 3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더 끌고 가고 싶다 하면 일정 부분 좀 남겨두시고 한 3,9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계속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차익실현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일정 부분은 뉴스를 보면서 좀 더 끌고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은 두산 그룹의 핵심적인 그런 업체예요. 이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자구안도 내놓고 그런 상황인데 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두산중공업 정상화에 한 1조 원을 추가적으로 이제 채권단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어제 급등을 좀 하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확산된 방안이 없어서 6월 달로 연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실 때 트레이딩으로 접근은 가능하고 아직도 이슈가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므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정도 한 17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일단 매수하셔서 이슈가 추가적으로 부각되는가 이렇게 살펴보시고 매수하셔서 좀 기다려보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5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가 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현재 시장이 좀 상승 중인데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오늘 코스닥 시장보다 강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외인들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시장 자체는 언택이 좀 쉬면서 컨택이 이제 갭을 맞추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어떤 게 다시 주도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시황관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언택트주가
다시 주도주가 나설 확률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제 문의 주신 종목 중심으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목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포스코 엠텍을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기존에 들어가신 분 같고, 포스코 엠텍이라는 기업은 원래 철강 포장재 기업으로서 사실 본업 대비해서 히토류 이슈만 나오면 좀 시세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히토류 이슈로 인해서 좀 시세를 받는 중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시세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어제 양봉이 섰고 그 다음에 오늘도 무너지지 않아서 일단 좀 갖고 가보다가 6,000원 선이면은 뭐 매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엠텍 자체의 기업의 경쟁력을 보면은 본업 대비해서 철강 포장재가 그렇게 부가가치가 많은 게 아닌데, 이 철강 포장재를 하려면 첨가물인 페로망간이나 마그네슘 이런 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옛날 현대가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할 때 북한 히토류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엠텍은 히토류 이슈만 나오면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끝나면 다시 원위 치될 확률이 많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6,000원 선에서 매도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는 의견 드리겠고, 신규 매수는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미 7% 상승 중이기 때문에 손절 갭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지금 거의 6,000원 선 금방 오는데 이 정도면 매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바이오랜드입니다. SK바이오랜드도 사실은 화장품을 업을 하는 기업인데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하죠. 그래서 상장 이슈에 맞물려서 좀 과하게 올라왔어요.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벌써 6,600억을 찍고 있는데, 본업을 보시면 매출이 늘지도 않고 그저 100억대의 이익인데 화장품 업종이 최근에 그렇게 밸류를 많이 받지 않고 있는데, SK바이오랜드는 지나치게 좀 고평가인 게 맞고요. 어제 경영권 매각 이슈가 있었죠. 현대백화점하고 이제 경영권을 매각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그동안의 SK바이오팜 상장 이슈로 부가가치를 받았다면은 오히려 SK바이오랜드한테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악재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는 대단히 좀 불안한 위치이고,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싸 보이지만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주식이다. 그래서 오늘 시가 대응이 가능했는데 시가를 지금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매매를 하신다면은 오늘의 시가를 강하게 뚫고 들어갈 때 잠깐 들어갈 수는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주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굳이 접근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시젠이 이제 올라왔는데, 시젠은 한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진단키트의 강자로서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역사적 위치에 와 있는 종목이다. 근데 운이 좋아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서 바로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지금 다시 재매수 시점이 가능한 것 같아요. 6월 15일경 되면은 5월 달에 대한 통관에 대한 실적 어바웃도 나오고, 최근에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2, 4분기 가이드라인을 매출 2,500억에 영업이익 1,500억, 당기순이익 1,000억 이렇게 줬는데, 이게 그대로 FM 가이드에 올라와 있는데, 증권사 리서치하고는 좀 많이 결이 다르죠. 증권사 리서치에서는 뭐 하나 같은 경우는 7,000억 불의 이익을 예상을 했고, 뭐 신한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현재 위치에서 재매수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재매수를 하신다면 한 여름 실적 발표될 때까지 한 15만 원 선까지 잡는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만 원 목표로 재매수 잡고 손절 라인은
한 9만 5천 원 잡으면 무난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수익 현황 만나볼게요. 일단 3위부터 누적 수익률 함께 만나보시죠. 김광만 전문위원이 3위에 자리하고 있고 2위에는 정재훈 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누적 수익률이 13%를 넘어가고 있고 1위에는 박원재 위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16%를 넘어가는데요. 포트폴리오 현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김광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 IPS 미투어 유닛 테스트 올라와 있고 이어서 2위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만나보시죠.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위에는 원익 QLC 올라와 있고 2위에는 SFA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3%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1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3%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유리 위원님 만나보시죠. 네, 2위에는 SKC 코오롱 PI 올라와 있고 1위에는 시젠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2%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다시 연결해 볼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에선 좀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종목 중에 역시 시젠이 다시 안테나에 걸리네요. 시젠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단키트 분야가 이제 K바이오를 대표해서 세상에 K바이오의 기업의 위대함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 돼버렸는데요. 지금도 팬데믹 경제활동 재개를 하지만 급증자 수나 이게 줄지는 않고 있죠. 하반기에 가서 뭐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2차 감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작년 기준 영업이익 100억 이상 되는 업체 중에서 아마 영업이익 상승률 1위는 아마 시젠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보는데요. 작년에 한 200억 영업이익이 났던 기업이 올해는 기본적으로 몇 천억대 영업이익이 이제 확정적으로 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시장 자체가 치료 중심에서 진단 분야로 힘이 많이 이전할 텐데 이미 시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뿐만 아니라 장비 매출도 같이 이루어져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빅파마들이 주로 활동하던 대형 큰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진단 시장이 넓어질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항생제 내성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날 거고요. 환자가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을 때 반드시 이제 사전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과 항생제 내성. 요건 이제 반드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도 이제 조기 진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암 조기 진단도 마찬가지로 PCR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전방 시장이 굉장히 넓어질 텐데 그 혜택을 오로지 누릴 기업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시총 3조대가 크게 급등한 가격이지만 부담스럽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15만 원 선은 올여름에 2, 4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 한번 타겟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시즌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9만 5천 원으로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젠 지금 매수해서 15만 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